반갑습니다. 김영윤TV로 인사드리고 있는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대한민국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정치가 이렇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민생이 우선이 되고 언론에서 민생과 관련된 정치 뉴스들이 터진다고 하면 반가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정치 뉴스는 그냥 그들의 밥그릇 싸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나, 기피의 대상, 그리고 듣고 싶지 않고 피곤한 존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했던 국민의힘 혁신위 11일 활동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50%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기대 속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는 제 기억에 생각나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이준석을 품니 많이 끌어안니, 환자니, 도덕성이 문제가 됐다느니, 밥상머리 교육이라더니 이런 부분밖에 기억이 나지 않고요.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의 불출마 끝까지 답 않고 버텼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은 총선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진과 친윤 핵심들에 대한 불출마 선언을 받아내지 못하고 활동을 접게 된다. 그리고 12월 7일 날 회의로 이제 마무리한다. 남은 11일까지 정리를 하겠지요. 결국은 징계 해제하지 않아도 될 사람, 이준석에 대한 징계 해제만 했다. 결과는 그것뿐이지 않냐.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그래도 국민의힘에 던졌다라는 것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안타깝지만 11일 날 아직 5일도 남기지 않고 종료를 두고 있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안철수 의원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아 촉법소년, 정치계 촉법소년 이준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당 성공 가능성 매우 낮다. 그리고 3가지 갖추지 못했다. 누구라도 하고 싶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라서? 안철수라서. 이준석과 안철수 의원 복국집에서 칸막이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펼쳐냈죠. 그러나 그때 승이 누구냐면요. 목소리 높인 이준석이 아니라 잘 참고 무시했던 안철수 의원이라는 거죠. 그 복국집에서 상당했다더라고요. 안철수 씨! 여러 번.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그 어린 나이에 60을 바라보고 있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 마지막 통합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길을 선택한 안철수 의원에게 안철수 씨! 이게 도덕성 결여, 도덕성 부재 중인 이준석을 보여주는 단예였다는 것. 안철수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조국, 송영길, 신당, 창당을 거론하는데 3가지가 부족하다. 첫 번째는 사람이다. 굉장히 잘 집어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준석이 구글폼으로 온라인 버스 920대를 가동한다. 거기에 장난질한 거 국민 많이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맘만 먹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입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본인의 미천이 드러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본인이 당을 창당할 건데 본인이 공천 받고 싶으면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생각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클릭해줘. 이것은 어떤 꼼수냐면요. 나 이만큼 사람들 들고 있어. 내가 신당을 차린다고 하면 출마할 사람이 이만큼 있어. 나에게 지분 줘. 자리 지분 요구하기 위한 꼼수죠.
그래서 어른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못된 대가리는 잘 돌아간다. 그러나 정식으로 정확한 루트를 걸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꼼수도 다 보인다는 거.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송영길도 그 지지하는 세력, 한 줌의 세력을 가지고 모두 인양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조국의 강을 건넜죠. 조국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국이라는 이름이 반갑지는 않다. 근데 신당 창당을 거론하는 송영길까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 그리고 뭐 송영길, 조국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에 팬덤도 있고, 조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책 팔고 다니니까 돈은 어느 정도 원래 있으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께서 두 번째, 신당 창당하려면 막대한 돈이, 자본이 들어간다. 근데 이 부분 가지고 과연 이준석이 채워넣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준석의 신당이 차별화된 점이 뭘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면 국민의힘에게는 별 다를 거 없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내부 총질하다가 당에서 한 자리 줘. 네가 가질 자리가 없어. 그러면 나 신당 창당할 거야. 밥 안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들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상 치우죠. 억지로 몇 번 떠먹이다가 아니면 밥상 치워버리면 됩니다. 혼자 배가 쫄쫄 굶다 보면 밥 주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는요, 신당 창당 확률을 포함해서 성공 확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했죠. 38석 대단하죠. 지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준석의 지역구 확률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우리 당,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국민의힘을 우리 당이라고 표현해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인터뷰에서 좀 약간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내 국민의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따뜻함을 또 느꼈습니다. 우리 당에 불리할 거 없다. 민주당에 불리하지 국민의힘에는 불리할 거 없다. 신당에서는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고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어요. 거의 없을 것이 아니라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 대구, 경북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두고요. 대구, 경북은 보수나 진보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곳이 아니다. 능력 있고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를 뽑는 곳이다. 만약 대구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 해도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냉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안철수 의원께서 정확하게 좀 찝으셨다는 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3선 이상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중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력대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공천해야지 누구와 친하다거나 선수 위주로 공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3선이든 5선이든 그 지역에서 발전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오케이. 그러나 그냥 오래됐다. 그 지역의 그 특성상 국민의힘이 나오면 무조건 찍어준다. 그래서 누구와 친해서 공천줄을 잘 잡아서 그 자리에서 3, 4선 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되게 잘하셨고요. 마지막이 국민의힘에게 가는 가장 아프지만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대구, 경북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 지형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같은 문제다. 민주당도 전라도 하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당이 문제를 안고 있다. 영호남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님의 말씀처럼 바꿔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보면 언젠가 바꿔야 한다면, 민주당도 그 지역의 민주당, 전라도 이코르 민주당, 영남, 대구, 경북 이코르 국민의힘,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안철수 의원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를 댓글에서 보면 짧지만 공감을 확실하게 뽑아내는 댓글이 있습니다. 국힘에 필요한 해법들이 안철수의 기사들에 다 들어있네. 이것은 그냥 국민의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정치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안철수 의원께서는 국힘 걱정하지 마라. 저기 신당 창당인, 구당 창당인 하는 이준석, 그 한 줌의 그 찻잔 속의 바람 신경도 쓰지 말자라는 거고요.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국힘 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NO! 1절 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만남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점잖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그냥 안중에도 없는 거죠. 정치색도 맞지도 않고 이준석이랑 그 골치 덩어리와 나랑 엮지 말라라는 멘트를 하는데, 이준석은 또 다릅니다. 이준석은 사람이 많아야 되죠.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공천 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말이, 이낙연 싫어할 이유 없다. 지 입장에서 지가 이낙연을 싫어할 이유가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세상의 중심은 이준석이기 때문에 생각 들어보고 싶다. 어쩌냐? 이낙연의 신당 창당에 이준석과 함께할 마음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힘 빼지 말고 그냥 너는 네 갈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준석의 기사에 나온 댓글 보면 너무 웃긴데,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도 거물급으로 착각, 진짜 오지다. 본인이 그 총리 자급으로, 이낙연 총리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대권을 바라봤던 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본인이 거물급이다. 그래서 본인 위주로 이낙연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건방을 떠는데요. 이런 건방을 떨기 전에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그동안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